반갑습니다. 한국장애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연구소에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것이 좋은 장애주식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실은 방법이 특별한 거 없죠.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찾고 열심히 공부해서 종목을 찾는 건데 때로는 사람들이 지름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는 안목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그림을 지속적으로 보면 좋은 그림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안목이. 마찬가지로 이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 또한 좋은 성공한 주식의 스토리를 계속 답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실내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그 옛날 빈센트 반 고의 그림은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그 동생 테오가 하상이었습니다. 그 하상도 그의 형인 반 고의 그림을 팔지 못했어요. 괴물 취급당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어느 수집가가 빈센트 반 고의 미래를 보고 그 그림을 샀다면 엄청난 이득을 보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례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 장애 주식은 지금의 현재적 가치보다 미래적 가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주식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한 대로 좋은 그림을 보는 법처럼 성공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답습하고 성공의 스토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씩. 그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안목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림처럼 주식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안목,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수박 한 통을 사도 뒤집어 봅니다. 또는 두드려 보기도 하죠. 똑똑똑. 이게 잘 익은 소리인가? 심지어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한번 속 좀 보고 싶다고. 한 조각 오려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박 한 통을 사도 신중히 고릅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와 자신감으로 주식을 덥석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면 첫 번째, 신중해랍니다. 아니 본인이 공부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주식을 누가 제3자,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너도 사봐라. 망합니다. 100% 망하죠. 첫 번째 좋은 종목을, 장애 주식의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최소한 시장에 있는 수박 한 통을 사는 것처럼 있잖아요. 두들겨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속도 보고 계속 공부를 해서 있잖아요.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먼저 붙여야겠죠. 자신감이 붙고 난 후에 그 종목에 대한 두 번째 성장성이겠죠.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년이 좋은 게 비상장이잖아요. 장애주식이잖아요. 요즘 코로나, 그러나 이 장애주식 영향받지 않잖아요. 왜? 비상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지금 올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년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내로 휴대폰 관련해서 한때 폭발적으로 호응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너무나 빨리 바뀌면서 휴대폰 부품 회사들 있잖아요. 다 사장됐어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유행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거시적 경제관점을 갖고 있는 산업구도인가? 투자한 회사가. 그걸 봐야겠죠. 성장성이겠죠. 신중함을 첫 번째로 갖고 접근의 신중함이죠. 두 번째로 장애 주식에 좋은 종목을 고른 것은 성장성입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주식을 사는 타이밍이겠죠. 지금 살까? 아니면 내일 살까? 이번 달에 살까? 다음 달에 타이밍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상장 2, 3년 전에 샀을 때 가장 적정한, 어떻게 보면 코스터가, 가성비가 좋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시적 경제관점에 이 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의 흐름입니다. 이 경제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2020년, 오늘이 2월 19일이거든요. 2월 19일에 가장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비심리 위축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총선은 남아있죠.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깝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정학 리스크도 생존해 있죠. 그래서 주식 있잖아요. 빵 눌린 것 같아요. 앞뒤로 프레스를 가한 느낌? 그런 느낌이죠.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턴어라운드, 도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내년 3월, 아니, 다음 달 3월이 그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3월에 모든 회사들이 전총을 많이 하죠. 정기주총을 지나고 나면 매수세라든가 또는 어떤 방향적으로, 매도 방향도 나오겠지만 매수세가 많이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타이밍인데 저는 올해 사람들이 보통 1년 설계를 하는 것처럼 비상장 회사들은 상장에 설계를 합니다. 보통 상장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상장의 설계 단계에서 주관사 선정, 외부감사 지정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회사의 연속적 흑자가 이루어져야겠죠. 두 번째로 주관사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회사를 공략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그 타이밍은 저는 봄이라고 보죠.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매출과 순이익이 비상장 회사 애들이 공시실적 없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1년에 한 번씩 주총을 합니다. 그 주총장에서 자기 전년도에 얼마나 벌었다고 말을 해요. 그걸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외부감사가 아닌 이상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플랜은 발표해요. 미래에 대한 설계는 발표합니다. 올해 저희 회사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의 사업 목적은 이렇게 또 추가될 것이고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상품을 또 만들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3월달 정기추진이 끝난 이후에 2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상장할 회사를 선택해서 매수 타이밍을 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이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마찬가지 반대로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매도 타이밍 언제 할까요? 대부분 상장을 앞둔 시점에 한 50%는 매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장 후에 50%를 또 매각하죠. 이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이 리스크인데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한 언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장 상태에서 상장 앞두고 있을 때 공모주나 이런 거 하기 때 막 상장 직전에 한 반전을 팝니다. 상장 후 가격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언금을 해소하는 거죠. 이 기관들의 전략입니다. 투자한 언금을 해소하고 나머지 이익된 금액으로 주식을 갖고 와서 파는 겁니다. 근데 비상장에 팔게 되면 양도세를 물겠죠. 양도세를 물더라도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는 법이니까. 그래서 5대5 전략을 씁니다. 우리가 좋은 주식을 고르는 안목에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봤을 때 다음 달이 정기 주총입니다. 그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에 따라가십시오. 올해는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무인자동차 아마 이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장애 주식에 있는 현대 MM소프트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 시대죠. 내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요. 네 번째, 좋은 주식을 고르는 안목. 이슈를 따라가라. 이슈를 따라가야죠. 2020년 2월 19일 현재 이슈는 뭘까요? 비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다음 달 3월 16일이 정몽구 회장님의 이사회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다. 만료되는 시점인데 과연 이거 제 임기를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선 부회장이 의장으로 등재해서 사실상 후계 구도를 완성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현대 엔지니어링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슈 분석은 있잖아요. 비상장에서의 가격 결정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비상장에서의 좋은 정보를 이 회사가 상장 호재를 갖고 있는가? 이 회사가 성장 호재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회사가 상장내 있는 기회사와 M&A 과정이 호재가 있는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믹싱을 하는 게 나의 것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2020년 2월달, 지금 3월달에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정기주총을 앞두고 현대 엔지니어링 방향이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과연 이번에 의장으로 등극할 것인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몽구 회장이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은 정의선 부회장이 다 하고 있지만
이 절차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사의 절차를 거쳐서 의장으로 등극하다면 명실상부한 후계구도가 구성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방향이 딱 잡히겠죠. 저는 그래도 현대건설 합병보다는 현대 엔지니어링 독자적 성장을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20분석입니다. 이 네 번째로 20분석을 하다 보면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비상장 주식 좀 어렵습니다. 보면 내용들이 다 초짜들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이요? 일단 본인이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가까운 바닷가에 있는 나가보시면 이 콩개가 있어요. 콩개 아주 작은 개입니다. 조그만 개죠. 이 땅을 파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콩개 있잖아요. 이 콩개도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잖아요. 만물의 영장. 인간이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에 들어오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이 들어온다.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안목도 중요합니다. 넌 어떻게 장외주식을 삽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장외주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장외주식의 ASZ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